네, 안녕하세요. 우리 대한광통신 주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광금손 차승원 인사드립니다. 영상을 촬영해드리고 있는 현재 시각은 5월 3일 일요일 7시 반 딱 맞췄네요. 자, 이렇게 주말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유는 그죠? 우리 선배님들이 내일 우리 월요일장에는 아무래도 개장이 되면서 대한광통신이 거래가 되죠. 자, 그렇다 보니까 내일 또 빠지면 어떡하지? 내일 만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게 진짜 뻔히 보여서 지금 시간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거예요. 다만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연휴잖아요. 기분 좋은 스트레스를 받으시기보다 이런 연휴 기간에는 가족분들이랑 친지분들이랑 좋은 시간도 한 번씩 보내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면서 대한광통신으로 스트레스 제가 안 받게 해드릴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요. 아니 차승원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있어야 걱정을 안 하죠. 소정 받았잖아요. 더 빠지면 어떡해요? 아니 언제 가는데요? 이 고민을 분명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연휴에도 제대로 못 쉬고 마음들 불안하고 또 영상을 찾아보시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선배님들 마음 그 생각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뭔가 이 고점에서 들어오셨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혹은 이 구간 아니면 그 이전에도 들어오셨던 우리 주주분들이 걱정 많이 하실 겁니다. 그죠? 근데 이 황금손 차승원이요. 우리 선배님들 연휴 잘 보내실 수 있도록 그리고 잘 보내시면서 내일의 오전장부터 대응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냥 말로만 걱정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저는요 솔직히 대한광통신 조정이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갈 것 같지 않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도 한번 드려볼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대한광통신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도 얘는 결국 항상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종목이다 라고 항상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냥 무분별하게 걱정하지 마세요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궁금해하시는 거 대한광통신 언제 갈 수 있나요? 자, 이거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바쁘시더라도요 반드시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번 연휴 기간 동안 혹시 내일 연차 쓰셨던 내일 쉬시는 선배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영상 하나만으로 다른 영상 보실 필요도 없이 제가 또 정확하게 배워가시라고 설명드릴 테니까 적어도요 우리 선배님들이 홀딩을 하려면 그러니까 내가 물려있다고 하더라도 들고 있으려면 들고 버티려면 내가 가야 되는 이유 그리고 언제 가는지 요거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요 영상 중간에 우리 선배님들 위해서 제가 또 선물을 하나 준비했으니까 반드시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이것만 한 번씩 부탁드려 볼게요.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는요. 오늘은 함께 간다 라는 뜻으로 댓글로 꼭 함께라고 적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왜 함께 가자 라고 말씀을 드리냐. 적어도요 이 황금손 차승원이 선배님들께서 대한광통신 걱정되셔서 이렇게 매일같이 연휴에도 쉴 때 제대로 못 쉬고 영상 공부하러 들어오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적어도 이거 하나 약속 드릴게요. 선배님들이 대한광통신을 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함께 황금손 차승원과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함께라고 꼭 남겨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함께 하실 분들은 꼭 댓글로 함께한다 라고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부탁드리면서 누르는데 어떠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죠. 자, 영상 제작자가 기분 좋게 또 좋은 내용들 많이 알아오려면 이 구독이랑 좋아요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요. 선물도 받아가시고 자, 영상 바로 바쁘신 만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광통신이 지금 어쨌든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죠. 못 올라가고 있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선배님들 어떤 생각하세요? 못 올라가는 거 아니야? 못 올라가는 게 아니다가 어떻게 바뀌죠? 이거 더 빠지겠다 이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오늘 유심히 차트를 한번 봤어요. 근데 이전 영상에서 제가 조정이 나오면 여기까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라고 정확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오늘 들이켜보니까 정확히 여기까지 빠진 다음에 지지받고 반등이 나오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 잠깐 또 빠르게 보고 오면서 결국 대한광통신이요 반등이 나오고 표면적으로는 어쨌든 이 세력주다라는 거 설명드린 부분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이 대한광통신이 하려고 하는 이 사업의 기본적인 본질이죠. 이 기업의 본질. 그러면 반등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이 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 기업이 맞구나 라는 거 아실 수 있을 테니까 일단 빠르게 영상부터 잠깐 보고 오도록 할게요.
자, 요 영상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황금손이 촬영을 했던 영상이고 날짜가 언제냐면 자 4월 16일입니다. 대한광통신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던 건데 저도 오늘 이거 예전 영상을 찾아보다가 진짜 소름이 잠깐 돋았습니다. 근데 이 영상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잠깐만 들어볼게요. 이때 정확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상승했던 위치서부터 고점까지 찍은 다음에 보시게 되면 어때요? 절반 구간인 21선과 딱 일치를 해주면서 250원까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열려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토대로 대한광통신도 조정이 나온다, 심화된다라고 하면 13,000원 부근에서부터는 닿을 것 같으면 시세 지켜보다가 어느 정도 이 추가 매수에 대한 고민 해볼 수 있겠다. 자,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선배님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러니까 말했던 이 골자가 뭐냐면요. 대한광통신이 결국 광통신 테마에 편승해서 올랐다가 단기 고점 형성하고 조정이 나오는 이 구간에 접어들었을 때 딱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조정이 나오면 자 어디까지? 여기까지 딱 나옵니다. 정확히 이 절반 라인 13,200원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요게 딱 영상 촬영 전에 확인을 해보게 되니까 어땠다고요? 저번 영상이랑 똑같이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 세력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강한 거래량 통해 터트려주면서 들어왔던 구간부터 여기 단기 고점을 형성했던 구간까지 딱 찍고 말씀드렸던 13,000원 초반 구간대 있죠? 여기까지 지지받고 조정받고 지지받은 이후에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정확히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을 촬영했던 때가 이때였죠? 그리고 나서 조정이 실제로 더 심화가 됐어요. 근데 이 구간을 딱 지지받더니 정확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연출이 됐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해요. 절반까지 조정받고 투자 경고 해제 이후에 슈팅이 나와서 정확히 반등을 연출했던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영상을 왜 틀어드렸냐면 이전 영상에서 정확히 조정받으면 여기까지 빠지고 반등 나옵니다 라고 맞추었다, 제 자랑하려고 튼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 오늘 영상에서도 말씀드릴 거지만 대한광통신이 이때 조정을 만들었어야 되는, 그러니까 주가를 뺐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고 다시 가야 되는 이유도 존재하는 종목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강조드렸던 근거가 뭐냐면 세력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러니까 주포가 올라오는 구간들 속에서도 프로그램을 통한 거래량 터트려주면서 돈을 쓴 구간들이 보인다. 어디요? 자, 이 구간이다. 올라오는 동안에 돈을 계속해서 썼다. 자, 그 말인즉슨 이 주포들도 역시나 평단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심화된다라고 하더라도 딱 여기까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딱 그 지점까지만 빠지고 다시 반등이 나왔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더 이상은요 우리 선배님들이 현 구간에서 조정이 더 나오면 어떡해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자 이거에 대한 고민은 더 이상 없으셨다면 좋겠다라는 거죠. 아셨죠? 자, 그러면 조정이 더 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 우리 이미 체크가 끝났습니다. 왜 그래요? 세력들도 주가를 들어 올리면서 돈을 쓴 구간이 존재하는 걸 체크를 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 목요일 날 있잖아요. 이날 장 초반부터 세력들이 프로그램을 통한 장난질을 쳤던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 날 장 초반을 다시 돌이켜보면 이때 9시 반까지 해서 장 땡 치자마자 거래량 터져주면서 어디요? 16,250원까지 반등 나왔죠? 근데 고점 찍고 쭉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이거 집중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대한광통신이 표면적으로 성장주로서 이제는 재무제표, 그러니까 재무구조 자체가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하지만 결국 내부적으로는요 이 세력들, 그렇죠, 주포가 있는 종목인 만큼 이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대한광통신 목요일에 프로그램 매매 추이를 한번 보게 되면 자 이때죠 9시 한 반까지만 해도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실제로 100억 가량의 자금을 수혈하면서 주가를 들어 올렸었습니다. 누가요? 이 세력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 그래서 실제로 이때 보시게 되면 장 9시 반까지 고점 찍었을 때 100억이 들어와 있던 게 보여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죠? 팔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내려갑니다. 이게 결국 장 막판에는 280억까지 매도를 쳤다라고 나오고 한번 들어올렸다가 주가를 빼버렸죠. 그러면 이 세력들이 운전을 했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왜 이렇게 운전을 했을까요? 요게 중요합니다. 왜 장 초반에 위로 들어올렸다가 밑으로 한번 빼고 다시 올렸다가 빼버렸을까? 답은 간단하죠. 이 개인분들을 계속해서 털어대고 있는 개미 털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배님들을 데려가지 않으려고 그런 거죠.
맞죠? 자, 선배님들이 물량을 털기 위해서 위로도 올려서 털고 아래로 또 뺐다가 털고 다시 올려서 털고 장 막판까지도 하방 압력 주면서 털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 우리 대한강통신 이 세력들의 운전 아침부터 어떻게 해요? 윗꼬리 달고 또 이런 식으로 캔들 만들 수 있어요. 솔직히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이거 속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절대로 속지 마시라고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 함께라고 적어 주셔야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배님들이 걱정하고 계셨던 조정이 더 나오면 어떡하죠? 요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해결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좀 잠재워 드렸는데 이제부터 그러면 중요합니다. 별표 100개짜리 정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연휴 기간에도 영상을 시청하시는 만큼 열정이 많으신데 그 이유가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이거잖아요. 대한강통신 그래서 언제 가나요? 요거에 대한 부분 정확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반드시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대한강통신 간다라는 거예요. 주가 올라가는데 일단 표면적으로는요.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이거 좀 자주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 대한강통신의 바바 프로젝트가 충족한다라는 거 제가 좀 번역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 비드 프로그램의 바바 프로젝트를 충족하고 그리고 인캡 아메리카 인수를 통한 미국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 이미 미국에서 만들고 있어요. 제조 장소 텍사스에 있는 그레이프바인이라는 곳에서 대한강통신이 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2월 달에 나왔던 또 기사가 있죠. 글로벌 빅테크 AI 데이터 센터에 광 케이블을 실제로 납품을 했습니다. 기사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미국 글로벌 인공지능 확장 현실 플랫폼, 저는 이제 M사라고 나와 있는 게 아마 메타일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곳에다가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물량을 납품한 이력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로 길게 보면 미국 법인까지도 인수를 해서 미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실제로 매출이 나오는 진짜인 기업입니다 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로는요 결국 이 주포들이 들어가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걸 보셔야 되냐, 자 우리가 표면적인 건 공부했습니다. 내부적인 거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뭐냐, 투자주의에 대한 공시 자체 주의는 끝났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지 다시 한번 투자 경고에 지정될 수 있는 요건, 이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거요? 이 공시 보셔야겠죠? 이 아래에 나와 있는 재지정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이 세 가지 항목을 5월 12일까지 수년해서 판단한다 라고 했어요. 이거 세 개가 5월 10일까지 걸리면 안 돼요. 이거 세 개에 다시 부합하게 될 경우 투자 경고 재지정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세력들의 의도상 5월 12일까지는 바로 올리기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라는 겁니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단은 조정이 어디까지 빠질 수 있을지 여기까지는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세력들이 이렇게 윗꼬리에 달고 밑으로도 빼보고 뺐다가 반등도 만들어내줘보고 그리고 조정도 주고 윗꼬리 달고 있고 그리고 목요일에도요 아침을 프로그램을 통한 수급이 들어왔지만 결국 강하게 올리지 않고 또한 하방 압력도 강하게 주지 않으면서 이 박스권 형태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어떤 거요? 이 공시에 대한 부분, 투자 주의에 대한 요건들이 딱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 이날을 딱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좀 올라가 줄 수 있는 흐름을 연출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혹시나 아직도요 지금의 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분들 충분히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대한강통신 다시 간다, 반등이 나온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자 시장의 주도주 뭐가 있습니까? 반도체죠. 그리고 목요일날은 누가 좋았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전선 그리고 대원전선, 전선 관련주들이 좋았습니다. 전선이 왜 좋아요? 일단은 뭐 적어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적어볼 테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전에는 누가 좋았죠? LS 일렉트릭이랑 효성중공업이 좋았습니다. 그쵸? 전력기기, 변압기 쪽이 좋았고요. 그리고 로봇주들도 보입니다. 목요일에 두산 로보틱스도 조금 나쁘지 않았고, 현대차도 최근에 추세가 좋았죠. 목요일은 조금 조정받았다라고 하더라도요. LG전자도 좋았죠. 왜 좋아요? 엔비디아랑 로봇 협업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삼성 SDI 최근에 부각받았던 이유 뭐가 있죠? 자, ESS 데이터 센터 돌리는데 필요한 이 ESS가 또 필요해졌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많이 적어드렸는데 이게 다 뭐예요? 몽뚱그려서 A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종목들, 이 섹터들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
효성중공업 며칠 전까지도 좋았는데 지금 주가가 400만 원까지도 올라간 이런 효성중공업조차도요. 예전에 코로나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주가가 여기 8,500원 찍혀 있는데 이런 바닥 구간에서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랬던 종목이 어디까지 갔죠? 400만 원까지 올라갔다. 자, 우리 대한강통신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솔직히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간다라는 건데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들 속에서도요. 충분히 400만 원까지도 올라가줬던 효성중공업조차도 이렇게 단기 고점 형성하고 조정받습니다. 이때 하락했던 게 30%가량이 됐었던 거고요. 그 이전도 한번 볼까요? 이전에 이제 주가가 4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조정받았을 때 이때 고점 찍고 저점까지 찍으면 몇 퍼센트나 빠졌죠? 절반이나 빠졌어요. 50% 나요. 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허리매매법상 정확히 고점 찍고요. 어떻게 해요? 절반 정도 조정받고 다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000원서부터 400만 원까지 올라간 이런 효성중공업조차도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들 속에서 조정이 충분히 존재했고요. 결국에는 가야 되는 이유, 자, 여기 있다라고 하면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결국 조정받고 다시 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이해되신 분들은 자,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 함께 꼭 적어주시고요. 근데 결국 잘 생각해보면 효성중공업이 왜 가고 있는 거죠? 왜 갔고요? 얘도 결국 AI에서 파생되어서 이 AI에게 필요한 제품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요. 이 대한광통신으로 치면 인캡 아메리카를 인수함으로써 미국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해놨고 실제로 효성중공업 역시나 미국 매출이요 실적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AI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우리 대한광통신 역시나 충분히 다시 갈 수 있는 이런 명분이 있는 기업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까지는 말씀드렸던 이 축제 구간, 광기 구간, 이 주포들이 이탈하는 이 어마무시한 상승을 만들어내는 구간, 자, 요게 나올 때까지는 적어도 뭐 달면 삼키고 쓰면 배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기보다는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인내를 하시면서 기다리시면 결국 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때까지는 우리 선배님들께서 뭐 어디 엄한 데서 괜히 뭐 매도하세요라고 했다가 다른 유튜버들처럼 결국 뭐 반등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자, 어디요? 이 구간 정확히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던 걸 이거 못 참고 던지셨던 분들 다들 속상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내용이 나오면 방금 전에 영상 통해서 계속해서 촬영들을 하도록 할 테니까 겁먹지들 마시고 잘들 보유하시고요. 아셨죠? 자, 하지만 또 지금 대한강통신이 어쨌든 고점 대비 조정이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혹은 수익이 줄어들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집중해 주시면 좋은 것 같은 게 영상 앞부분에서도 설명드렸던 이 선물에 대한 부분들 잠깐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예상하고 있는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자신 있게 10배거 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아무런 이유랑 뭐 가야 되는 명분, 자, 이런 게 없이 느낌상 좋아서요, 그냥 이렇게 될 것 같아서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가야 되는 이유와 명분들이 있어야지만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내일 받아가신 다음에 괜찮다라고 생각되시면 내일 당장 월요일 오전장에 소액 정도는 매수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황금소리 가져온 종목은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제2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수 있는 이런 종목을 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다들 요거는 아실 거예요. 삼성전자가 이 M&A 팀까지 신설하면서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다라는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도요, 충분히 이 삼성전자가 인수 합병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을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해 주셔야겠죠. 일단 앞전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하려고 하고 있는 그 이유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얘를 왜 내고 있죠, 삼성전자가? 맞습니다. 바로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갔을 때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자, 이렇게 반도체 사이클이 오게 되면 어때요? 10만 전자를 외치면서 미친 듯이 무섭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 반도체 사이클이 딱 끝나게 되면요, 어떻게 되죠?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고 나서 결국 하락하는 주가와 떨어지는 매출을 올리려면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겠구나라는 판단을 한 거겠죠. 그래서 앞전에 인수를 했던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였던 거고, 그리고 최근에는 전장 사업까지도 진행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얘네를 사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잘 보세요.
여기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님께서도 언급을 주셨듯이 올해 M&A는 지속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중심 사업이 누구냐라고 하면 이 공조 전장 메디컬 로봇 중에서 본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힌트가 다 나왔네요. 그죠? 기존에 삼성전자가 인수합병을 했던 이 기업들을 토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주력 사업은 누구라 그랬죠? 로봇 사업과 전장 사업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업을 인수하게 되면서 혹시나 생긴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기업이면서 동시에 기존에 인수합병했던 기업들과의 이 시너지들까지도 만들어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 대상 기업을 인수합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대상 기업이 누굴까요? 라는 걸 생각해 보자라는 건데요. 정답은 바로 이 라이다 기업을 쳐다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 건데요. 정확히는 이거예요. 이 로봇과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인 건데 중요한 건 이 자율주행에 있어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부품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 잘 보세요. 이미 인수를 진행했던 로봇 사업과 전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완제품을 만들죠. 그 말인즉슨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공장에서 납품받아서 최종적으로 조립을 진행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선 얘네를 인수해줬는데 얘가 필요해졌네요. 그죠? 그러면 얘를 인수해서 기술 이전, 기술 취득을 하는 게 장기간적으로 봤을 땐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효율에서도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표면적으로는 이러한 요인들이 있다라는 거고 또 내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집중해 주셔야겠죠. 바로 이 삼성전자의 납품을 진행하고 있는다던가 그리고 또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분까지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입니다. 근데 아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원래는 지분 투자로 시작했던 게 결국 대주주가 됐다라는 걸요. 그러면 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 부족한 부분을 납품받으면서 넣어주기 때문에 어디요? 자, 바로 이 기업을 충분히 인수합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돈 냄새를 맡은 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요. 이번 인수합병 후보 종목으로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이들이요. 근거 없이 종목을 매수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죠? 자, 매출이 잘 나올 수 있고 또한 인수합병의 후보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점을 해놓고 있는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얘도 사실 주가가 17,000원에 있던 게 그냥 삼성전자가 인수한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어디까지 갔죠? 자, 무려 94만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50배가 넘는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줬는데 솔직히 우리가 요 정도까지는 아니어도요. 보수적으로 이번 한 5월, 6월 내지 2분기 내에는 10배거 정도만은 노려보자라는 거죠. 왜 그렇죠? 이미 빅테크 기업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미래 산업이에요. 거기다가 혹여나 인수합병이 불발된다라도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면서 메꿔주기 때문에 가치 투자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도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되겠구나라는 계산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선배님들이 내일 오전에 큰 돈이 아니어도요. 한 300만 원 정도만 들어갔다가 10배거 달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꼭 한 번씩들은 공유받으셔서 포트에 편입을 시키세요. 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또 빠르게 공유받는 방법 설명드려야겠죠. 여기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숫자 5번입니다. 5라고만 한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황금소리 준비한 10배거 후보 인수합병 종목 바로 공유를 드려볼 거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혹여나 영상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선배님들 중에서 이 대한광통신의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고민들, 그러니까 이 대응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대한이라고 2글자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드린다라고요? 실시간 대응을 단체 문자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한정입니다. 제가 최대한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중요한 건 어떤 식으로 대응을 도와주고 있느냐 이거겠죠? 그래서 여기 화면 왼쪽에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께서 안내받고 계시는 단체 문자 그대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예시를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때 대한광통신 2월 11일이네요. 이런 식으로 내용과 함께 중요한 거는 매수가겠죠? 매수가랑 비중을 어디서 얼마나
잡으면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드리고 있는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다시 한번 더 보내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3월 20일에도 자, 투자 경고 기간 동안 변동성이 나오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마음 졸이시고 계실 것 같다. 하지만 기다려 보셔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4월 달에도 자, 언제요? 대한강통신 마찬가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수익 축하드린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때도 오히려 매도가 아니라 자, 여유 있게 끌고 가자, 비중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신규 타점 잡겠다 라는 식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 또 대한강통신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나 지금 영상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빠르면 다음 주에도 자, 추가 매수 혹은 신규 진입에 대한 이 타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올라갈 때도 이제는 매도를 슬슬 고민하실 구간이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 이 매도에 대한 고민도 같이 안내를 드리고 있는 만큼 한 번씩들은 이 문자 보내시는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닌 만큼 꼭 대한이랑 숫자 5 같이 보내셔서 두 가지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보내셨다라고 하면 요것만 마지막으로 부탁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어떤 거요? 함께입니다. 함께.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내일도 영상 촬영할 겁니다. 그래서 꼭 내일 영상에서도 다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